자, 경마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알고 붙자 UCC 방송의 박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지난주 어땠어요? 성적이나 전체적인 지난주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뭐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진 못했어요. 일단은 뭐 복승식 11배, 뭐 쌍승식 30배짜리를 원틀로 맞추기는 했는데 그럼 잘했네. 그 이유나 그 전으로 조금 이어져가는 게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배당에 상관없이 때려드릴 경주는 좀 때려드리고 경주수 대비 좀 적중할 수 있는 경주를 많이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게 좀 이번 주에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세 경주 치르면서 한 경주를 걸치기든 받치기든 주력이든 하나 마치고 이렇게 가는 게 경마의 어떤 배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루 경마가 좀 즐겁죠. 너다지 뒤지고 있다가 후반부 연타로 뭐 맞추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총알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또 크게 먹을 걸 못 먹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오전장에 또 신나게 잘 나가다가 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서너 경주 중에 하나 정도는 좀 확실히 잡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좀 좋죠. 근데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아주 지난주에 아주 개박살이 났기 때문에 뭐 후반부가 됐든 초반이라 됐든 뭘 하나 좀 건져드린 게 없어요. 제주 통으로 하는 일단 그런 2주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일단 좋은 성적으로 또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 제 예상가들의 어떤 수명이기 때문에 잘 해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오랜만에 서두를 좀 길게 끌었습니다. 승부처 공지 드립니다. 원정일 위원은 스페셜 승부처가 3경주고요. 메인 승부 경주가 8경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페셜 4경주, 메인 7경주를 골랐습니다. 일요 경마 때는 교차로 KNN 배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볼만한 경주인 것 같아요. 16마리가 꽉 차 있어서 1호 교차 때 또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1경주 부산 금요경마 출발합니다. 천메타 국산마 6등급 경주예요. 11마리 출전하는데 5번하고 9번이 확실히 빠릅니다. 5번하고 9번이 확실히 빠르고 가운데 껴있는 8번 한강미소도 지난번에는 컨디션이 좋지 못했고 그전에는 약간 미끌리면서 스텝을 끊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스피드를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8번도 스타트 잘 끊으면은 만만치 않은 스피드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5번 골드 티켓 빠르고 9번 부경 스토리 5를 넘어갈 수 있을 1순위 마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같이 비비고 나오면은 경합을 하면은 1000m에도 다 죽는 것이고, 근데 5번은 만약에 선행을 유지하더라도 9번 때문에 살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반면에 9번이 5번을 일찍 넘어가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9번 부경 스토리 쪽에서는 버티기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배당 쪽에서는 9번 부경 스토리 한 마리를 현재까지 체크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 들어봅니다. 네. 저는 1번 우라노스 J라는 놈, 요 놈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로 팔릴 거예요. 데뷔전에 인기마로 팔리는 이유는 하나죠. 변합니다. 그리고 내측 최적의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박 소장님께서 5번 골드 티켓과 9번 부경 스토리의 앞장 능력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주행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11주 동안 주로에 조금 모습을 좀 비춰놓고 나오는 상황인데, 주행 검사하고 나서 이제 6월 14일 날부터 이제 쭉 조교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한 달 전 당시, 한 2달 전 당시에는 아직까지 말이 좀 탄탄하지 못한 모습, 병합을 했던 소속조, 동조 애들하고 이제 병합을 하는 과정들이 조금은 좀 물렁물렁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8월 달 들어와가지고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우라노스 K가 많이 힘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좀 힘이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같은 집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 1번과 10번이 33조에서 동시에 출전을 하는데 두 마리 모두 김철호가 조교 때 안장을 했었던 놈입니다. 뭐 김철호의 선택은 뭐 당연히 1번 우라노스 J로 선택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고 1번 게이트 최적의 전개 포지션 가지고 있는 능력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조판이다. 1경주 1번 우라노스 J 말씀드립니다. 기타 2번 마 티즈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의 마필이라고 해서 데뷔 때부터 좀 많은 관심을 좀 모았던 마필인데 휴양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뭐 최적 전개로 선입을 붙어갔는데 더 이상 힘이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힘 좀 채워갖고 오니라고 조금 이제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최은경 기수가 이번 주 부산 경마장에서는 유일하게 기승정지를 또 미뤄서 욕심을 내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일단 뭐 밀고 나오겠죠. 들이대긴 할 겁니다만은 스피드가 과연 어느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지도 현장에서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게 분할 경주인데 아주 재미있게 나눠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 마필들 몇 마리가 보이는데 어쨌거나 한번 뛰어본 경험이라는 거, 그 경험이 또 상당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영광의 파이트가 되겠습니다. 이호식이가 잘 몰아낼 수 있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기본 순발력도 갖추고 있으면서 쫓아가서 망아지들 상대로 직선 뒷심 겨루기에 들어갈 마필 7번마 영광의 파이트. 인기리엔 팔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막권용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 들어봅니다. 자, 3번 킹삭스입니다. 주행검사하는 애들 그리고 일단은 실전을 거듭한 애들이 한 두 마리 정도 눈에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주행검사를 마치고 나온 애들의 어떤 걸음걸이입니다.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3번 킹삭스가 이제 투트랩터나 이제 걸크러쉬를 상대로 주행검사를 했습니다. 주행검사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발주가 조금 약한 모습도 있었고 19점 아필답게 뭐 주행검사 때 준비 조금 덜덜하게 하고 나오는 거 뭐 전형적인 19점 마방의 어떤 행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주행검사를 받았던 애들이 투트랩터, 걸크러쉬. 투트랩터 같은 경우는 대상경주에서 6등을 한 애고요. 걸크러쉬 같은 경우는 8월 4일날 3등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어느 정도 검증을 시켜놓은 상황이라서 3번 킹삭스 역시 19조 마방 다실바 안장 바람은 많이 불겠습니다만 저는 3번 킹삭스 복승식으로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3번마 킹삭스 나왔고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또 2번마 마이티 파워 이런 것들은 이미 소문이 좀 나 있는 마필이죠. 그 목창 시절부터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맛이 두드러졌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안고 기대감을 갖고 출전시키는 데뷔전이기 때문에 1점 마방의 마이티 파워까지는 또 역시 현장에서 잘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3경주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스페셜 승부경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세마 경주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텍스트에서 승부를 잡지 이제 방송에서는 승부를 잘 잡지 않는데 요거는 한번 때려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판단하에 승부를 잡고 들어갑니다. 뭐 최근에 뭐 이세마 경주 놓치지 않죠. 정말 엉뚱하게 들어오지 않는 거 이외에는 모두 다 뭐 잡아먹고 있는데 배당이 크건 작건 뭐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자신감이 뭐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8월 17일 금요일 부산 3경주 이세마 경주는요 아예 스페셜 승부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현장에서는 3번 신비한 연인 그리고 7번 금강칠보 두 마리가 대길이에요. 무조건 이 두 마리가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신비한 여인 같은 경우도 내측 조건 다시 한번 좋아졌고 금강칠보 같은 경우는 아마 현장에서 좀 바람이 많이 불 거예요. 주행검사 당시 어떤 모습이나 상태를 봤을 때 무조건 요거는 뭐 강력한 충마로 팔릴 수 있는 상황이고 외곽에 있는 11번 티아라 위너 같은 경우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자막이죠. 거기에 이제 부산으로 원정을 간 자 임기원 안장으로 교체가 됐다라는 거. 자, 이 중에 3번, 7번, 11번 중에
덜 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덜 봐도 된다. 덜 봐도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의외로 인기를 많이 모으더라고요. 승부 들어가야죠. 자, 그놈 뒤로 돌려놓고 인기를 좀 많이 모으겠다라고 생각했던 놈이 인기도에 조금 밀려 있습니다. 자, 그놈 쪽으로 한 방 들어가고 중심 잡고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가장 관심 깊게 두고 있는 이세마 한두가 있어요. 얘를 왜 제가 오픈을 하지 않느냐 하면요. 얘로 갔다가 한 방을 조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이번에는 근성보강이 상당히 많이 됐다라는 내용. 이거 이제 이 조교를 하는데 데뷔 전하고는 확 달라진 느낌이에요. 뭐냐 하면 데뷔 전에 좀 뽀로로록 하는 느낌? 그런 느낌에서 딱 끝이 났다라면 이번에는 끝까지 병합 파트너하고 물고 가는 느낌. 그 느낌을 확실하게 좀 살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기도에 조금 밀려 있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한방박건에 대한 자신감, 인기마에 대한 불안감, 삼경주에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트가 조금 길긴 했는데 잘 들어보면은 그 말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예상지라든가 또 이제 조교 동영상 요새 많은데 잘 보시면은 지난번에 뛴 거하고 뭐 특성과 결과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경주 우리 원정일 위원의 스페셜 승부처였습니다. 사경주입니다. 이번 사경주는 박 소장의 스페셜 승부입니다. 9마리 출전이고 눈에 돋보이는 마필 하나 있죠. 무적 베테랑입니다. 주행심사 때 모습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기대에 잘 부응해 나갈 것으로 점쳐졌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결국 이제 늦추입으로 3착에 머물렀습니다. 유현명이가 현재 기승정지 기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운대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조인공 기수 차지가 됐는데 저는 사실상 유현명이가 기승정지 아니었더라도 요건 이제 기수 교체가 필연적인 수순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무적 베테랑 그만큼 이제 직전 경주 등짝의 말머리에 하자가 많았다. 이걸 좀 짚어드리고요. 주인공 기수 말 몇 마리 뛰지 않고 또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어떤 그 특성도 충분히 주인공 기수가 같이 뛰었던 한번 경험해 봤었던 상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이창래 입장은 물론이고 첫 승까지도 욕심을 낼 것으로 봅니다. 기둥은 9번 무적 베테랑으로 확고하게 세워두고 가는데 후차권이 좀 비슷비슷하게 팔려요. 스마트뱅크, 또 트루워리어 이건 뭐 이제 망아진데도 꽤 많은 인기를 모으는 상황입니다. 3번마 로열클럽, 그리고 6번마 골든조이, 3번과 6번은 또 역시 5조 유병복 마방의 2마리 출전인데 요 가운데서 딱 2마리입니다. 그 2마리고 그 중에서도 실전 배팅의 포인트는 딱 한 방이에요. 원틀 막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축마가 있기 때문에 뭐 2방 동등 배팅이라든지 어설프게 비율을 나눠 갖고는 뭐 돈이 안 됩니다. 사실 실천말로 돈 되게 때려 먹으려면은 한쪽으로 몰아서 힘을 줘야 되는데 몰아서 때릴 만한 그 주인공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역시 발전 기대치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배제는 못해요. 아주 뭐 실전 첫 경주부터 또 아주 잘 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4경주 박 소장에 대한 어떤 그 배팅의 각도 제가 지금 팁을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현장에서 한 번 더 마채준과 함께 내용 확인해서 또 강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는 박 소장의 스페셜 승부처입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300m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조금 혼전도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반 스피드 면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구분이 가질 않아요. 앞장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 6번 장한질도 사실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해도 좀 잘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첫 승이 지금 두 번째 우승이 안 되고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계속 이제 착순용으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뭔가 좀 용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7번만 라라는 지난번에 선행을 나가서 2착을 왔는데 압박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편안하게 선행이 유지됐기 때문에 뭐 2착을 그래도 비교적 무난하게 2착을 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마명처럼 노래 부르면서 널널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8번, 10번 이런 것들 다 밀고 나올 수 있죠. 안말경주입니다. 우리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 먼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쭉 설명이 되어졌는데 저는 6번 장안질주입니다. 장안질주고 6, 7, 8이 아마 현장에서 인기를 많이 모아줄 거예요. 세 마리 모두 이제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퀸 오피서가 승급전에 바로 통했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라라라가 뭐 직전에 이제 선행을 가서 이제 버텼기 때문에 얘도 잡고 따라갈 이유가 없고 퀸 오피서도 역시 계속적으로 이제 선행으로 승부를 봤던 애들이기 때문에 두 마리 모두가 선행 욕심이다라고 한다라면 6번 장안질주는 그렇게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물론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 1400 거리 검증 충분히 해봤고 물론 꼴찌는 왔습니다만 착 차이가 뭐 후차건하고 엄청나게 많이 났었던 상황이라서 강편성이었다라는 반증도 된다라는 거. 자, 이번에 이제 4등급 애들이랑 이제 병합을 하는데요. 뭐 여유만만입니다. 상당히 좀 인기도 좀 밀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인데 요거 인기도 밀려 있다라면 이거 찍어 먹을 수 있는 마필이다. 6번 장안질주 저는 세게 좀 언급 드릴게요. 6번만 장안질주. 그리고 라라라는 그 6등급 때 1600마다 그 한 번 온 거 그거 빼고 이제 5등급 올라와서 계속 주구장창 1600에서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지난번 거리를 줄인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를 줄여서 1번 게이트를 활용해서 선행을 나갔고 또 전개까지 아무도 달라붙지 않고 편안하게 도와주면서 이 책을 버텼다는 얘기죠. 요번에 부담 중량은 더 늘고 선행이 좀 쉽게 또 지난번처럼 선행을 나가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구석일 때 보통은 한번 따라가는 작전으로 또 그 계획을 바꾸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따라가서는 일단은 도전이지 승부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최시대가 이제 어떻게 기승을 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아방의 작전이.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일단은 모래를 맞으면 그 따라가는 힘이 좀 현저하게 좀 줄어든다라는 게 좀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관건이 아닐까. 좀 선입권에서 좀 바짝바짝 달라붙어가지고 꼬리를 좀 바짝바짝 물면서 따라간다라면 얘가 뭐 10번 뛰는 동안에 한두 번은 더 입상 우승을 좀 했겠죠. 근데 모래가 이제 튀기 시작하면 아예 좀 따라가는 모습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좀 기복을 좀 많이 보이는 상황이라서 외곽이 됐던 안쪽은 조금 불리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최대한 모래를 좀 안 맞으면서 선입권의 전략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번 사이먼 매직, 4번 해동여고 이런 것들 다 흙을 피해가면서 레이스를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 번에 좀 빡침이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부딪힘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6번마 장안질주의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 원정일 위원이 얘기를 해줬고 7번마 라라라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레이스를 풀어가느냐 어떤 작전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경주까지 다음번에 출전 시 또 유출을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막권을 사든 안 사든 7번 라라라의 행보도 잘 체크해 두시는 그런 경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역시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이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5번마 위너신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승급전이라는 점에서 또 1000m를 그대로 뛴다라는 측면은 또 오겠지. 기록도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또 이제 상대 마필들하고 조금은 힘겨루기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붙어 있는 6번마 나이스 휴머도 좀 빠르죠. 그래서 5번, 6번 이 두 마리가 먼저 나오는데 1000m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5번 위너신디가 요번까지는 이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원정일 위원은 어떤 식으로 이번 6경주를 좀 바라보고 있는지 뭐 저배당 같아요? 아니면 조금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배당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현장에서 이제 뭐 5번, 안쪽에 2번, 뭐 11번, 뭐 6번, 뭐 요 정도가 이제 뭐 인기를 좀 장을 좀 겨룰 것 같은데 저는 백판까지 갈까요? 어차피 배당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 1번 BK 마린입니다. 얘를 지금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뭐 다른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고 직전의 편성 자체가 워낙 셌습니다. 이제 드래곤 라인이라는 놈이 이제 3연타 우승을 하면서 레이스를 아주 빠르게 이끌어갔던 편성이었고 그걸 따라가면서 뭐 착승권에서 좀 밀렸는데
이번 경주가 이제 선행마가 이제 몇 두가 좀 보이기는 합니다. 몇 두가 좀 언듯이 눈에 좀 이렇게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 선행마들이요. 선행을 간다라고 해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하고 여유 있게 뭐 대가리를 때리고 그런 애는 없어요 지금. 조판 자체가. 그러니까 레이스 자체가 센 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 우뚝 서 있는 중심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충분히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추천드리는 마벨 1번 BK 마린 체크 부탁드립니다. 전개 복병이다 얘기죠. 그렇죠. 네. 1000m의 안쪽이니까 일단 최적 전개 한번 잘 구성해 보시고요. 전 그래도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린다면 맨 외곽에 있는 댄싱 블레이즈도 이건 선두권이 무너질 때 그냥 꼭 잡고 있다가 한 발 쓰는 마필이에요. 이제 1000m의 최후 외곽은 박소장 스타일상 좀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BK 마린이 안쪽에서 또 바깥쪽에서는 댄싱 블레이즈가 비슷한 작전으로 인기 마필들이 무너질 때를 기다리면서 한 발을 웅크리고 사쿠노까지 쫓아오볼 만한 마필들이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600m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박소장의 금요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열돌 유희도 꽤 많은 인기를 모아요. 아무래도 이제 뛰었던 구미에 대한 평가가 좀 높게 매겨진 상황이죠. 코리안 오크스배에 출전을 해봤다라는 거, 그 자체가 뭐 역시 상당한 어떤 그 가치가 높아지는 가치 상승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우르르 몰려들어오면서 1600m에 대한 가능성 3차까지 또 보여줬고, 그래서 앞으로 빠르진 않지만은 꾸준한 행보로 자신의 걸음과 능력을 좀 올려나갈 마필로는 봅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가 기존 5등급에서 유희 말고 아주 잘 나가는 마필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은 과하게 유희 쪽으로 좀 인기도가 쏠린 그런 느낌도 있어요. 유희는 어쨌든 1600m에 대한 경쟁력을 보여줬고 직선주로 해서 힘을 또 쓸 수 있는 끈기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져갑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열둘 유희가 중심은 아닙니다. 유희를 놓고 후착을 좁혀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라 유희만큼의 경쟁력을 이번 경주에서 갖고 있고 앞으로의 잠재력 면에서 혹은 발전 속도 면에서는 열둘보다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계속적으로 빠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 마필 하나를 제가 꼽아두고 있습니다. 내용도 확인이 됐고요. 현장에서 체중 한 번만 더 체크하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쌍승시까지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놈 놓고 유희를 포함해서 12번 유희 포함해서 한 3방 정도면은 영양가 있는 좋은 승부가 될 것으로 봅니다. 7경주 박 소장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의 1600m입니다. 연달아 1600m인데요. 이번 8경주는 원정일 위원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 인기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메인 승부처 들어가는데 확실한 세방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어필을 해드리려고 인기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제 4번 이제 번호순 게이트 순대로 4번 6번 대호명가 7번 철비 9번 원더풀 메모리 10번 윈디파크 정도 46791 46791 46791 요 5마리 정도가 아마 인기를 모아줄 거예요. 4번 낭만전사 이제 게이트 순으로 쭉 설명을 드릴게요. 낭만전사 같은 경우는 승급전에서 추임력이 조금 아쉬웠죠. 대호명가랑 같이 뛰었었는데 대호명가는 승환이가 아주 잘 타줬습니다. 이번에도 뭐 최강포스랑 여유가 많고 뭐 철비 같은 경우도 지금 최은경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앞에다 갖다 붙여놓고 버티기 전략. 9번 원더풀 메모리는 승급전 직전 경주 뛰는 거 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뭐 팔맛이 그냥 여유 잡고 널널하게 들어오면서 플러스 13점. 승급전에 13점 레이팅은 최고 점수입니다. 13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승급전의 레이팅을 이빠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도전세로 10번 뭐 윈디파크 뭐 요 정도 뭐 현장에서 조금 인기도를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인기 세게 모으는데 가도 안 되는 놈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3마리는 뭐 받쳐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마리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에
중심마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4마리 중에 1마리는 잘라내고요. 남은 4마리 중에 1마리는 그냥 안 부러지는 축입니다. 그냥 쌍목의 대가리입니다. 그놈 놓고 조지는데 메인 승부처에서 때릴 수 있는 그 한 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8경주의 원정일의 메인 승부처는 적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 들어서 지금 8월달 이후로 지금 휴장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의 좀 혼선도가 좀 있었어요. 메인 승부를 잡는데도 좀 그렇고 적중도 7월달에 비해서 좀 나오지 않았고 좀 아쉽다. 아쉽다가 뭐 80배, 50배, 30배짜리 3차 고는 게 아쉽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기마들의 어떤 조합 속에서의 배당마냐 아니면 배당마를 아예 그냥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경주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8경주는요. 인기마들 안에서 끝납니다. 그 인기마들 안에서 세게 인기를 모으는 놈 하나 잘라내니까 승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8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처 인기마 하나 잘라내고 후차 깔끔하게 원툴로 8경주 메인 승부처에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7마리 단출한 편성되겠습니다. 3번마 유성 스피드의 아주 꾸준한 능력, 성적. 근데 이제 직전 경주 때 좀 더 시원하게 더 보여줬으면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 좀 다음에는 편성을 좀 또 조건을 좀 잘 살펴서 공략해야 되겠다. 딱 그 정도 수준의 선전이었습니다. 또 막상 이번 경주 편성되고 나니까 뭐 얄짤없이 또 인기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대 마필들이 그렇게 눈을 끄는 마필은 없습니다. 결국 선두권에서 1번하고 7번인데 구조마방 한 지 말이에요. 1번도 사실 가속을 살려서 선행까지 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기습을 주의하셔야 되는 마필이고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선입이 됩니다. 7번은 지난번에 아예 선행으로 내질러서 상대마들의 어떤 페이스를 뺏어버린 그런 선전이었는데 자 구조마방에서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게 이제 또 전개의 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원정희 위원. 네, 저는 1번 썬더플라이입니다.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얘가 12월 달에 데뷔전을 가지고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9번 달고 1000m 직전 경주 10번 달고 1200m 그러면서 우승 승급전인데 걸음이 완전히 저는 터졌다라고 봅니다. 승급전이지만 상대마들의 어떤 전력을 딱 봤을 때 앞말들의 어떤 특성 그리고 전개의 어떤 특성을 딱 조합해 봤을 때는 1번 썬더플라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가 없다. 1번 썬더플라이 충분히 여러분 세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막 4코너 외곽으로 쳐 돌고 또 직수에서 막히고 아주 그 난리를 쳤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출전했을 때 아주 강하게 저희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썬더플라이가 기대한 만큼 대가리를 쳐주고 승급을 했는데 승급을 했어도 또 된다. 이게 이제 원정일 위원의 추천의 변이었고요. 3번마 유성 스피드 뭐 말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3번마 유성 스피드도 좀 보셔야 되겠고 말씀드렸던 또 다른 구조마방의 그랜드 환호까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300m예요. 능력마들이 조금 보입니다. 5번마 체리뱅키씨도 좋고 8번마 아임뉴 엉클도 뭐 인기리에 팔리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자막인데 일단 거리적인 측면을 바로 적응해냈다는 측면에서는 5번마 체리뱅키씨 쪽으로 조금 더 인기도가 쏠릴 것이고 저 역시 선택은 체리뱅키씨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우리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도 한번 들어보죠. 요거는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이라고 그래야 부연 설명은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 다. 좀 타봤던 경험 뭐 그런 거. 체리뱅키씨 체리뱅키씨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얘는요 마체가 적은 말이 아니에요. 이제 500kg가 이제 넘어들다가 지금 이제 480대 90대 정도로 되는데 가만히 말 한번 보세요. 이 상대 그러니까 조교 때든 뭐 경주 때든 가만히 보면 다른 말보다 굉장히 작아 보여요.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러면서 말이 이렇게 코너 1코너를 싹 접어드는 시점에서 엉덩이를 한번 보십시오. 말이 뛰는 엉덩이. 다른 말들은 엉덩이가 이렇게 타원형이라면 얘는 그냥 완전히 옆으로 퍼졌어요. 완전히 옆으로 퍼져가지고 얘기를 왜 드리냐면
키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고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체장은 뭐 적당한데 체고가 크지 않다 보니까 말이 장거리로 가면 조금 위험합니다. 요런 말은. 그러니까 발이 굉장히 빨라요. 막 빨라가지고 그 가속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결승점까지 통과를 하는데 그렇게 뛰면 장거리 1600 코너 4개짜리 이상 올라가면 조금은 위험합니다. 그런 거 이제 좀 이제 기억을 해두셨다가 그런 스타일의 예.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이 그렇죠. 그런 특성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람으로 치면 단거리 100m 뛰는 사람이랑 뭐 3000m 마라톤 뛰는 사람이랑 체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런 비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이번 경주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또 이번에는 그렇죠. 1300m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했으니까. 어느 정도를 보여주느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꾸준히 메모해 두셨다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저도 체르빈키스는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용근이가 이제 부산 가서 뛰는데 요거는 답이 하나입니다. 1번 위스퍼 위시 선행이에요. 선행 가면 저는 그대로 버틸 수 있는 자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 두 번에 뭐 1600m는 선행 가서 잘 뛰어줬습니다. 나름대로 잘 버텨줬고 뭐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1300m 원게이트 뭐 선행마도 뭐 딱히 없는 상황이라서 선행 간다라면 1번 위스퍼 위시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겠습니다. 네. 정영래 기수가 붙들고 그냥 절절절절 매다가 앞에서 뛰다가 무너졌던 위스퍼 위시를 이번에는 6월달처럼 조금 이제 노련하게 재해낼 수 있는 김용근이의 선회를 한번 기대해보자. 충분히 현장에서 체크를 하실 이유가 충분한 그런 마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1경주예요. 2등급 레이스고 1600m입니다. 오늘 1600m 진짜 많네. 네. 자, 근데 이제 이 재미가 있네요. 이게 또 배당이 좀 나올 자막이야. 어설프게 뭐 4배 5배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깜빡이 출발 자체가 6, 7배 그 이상으로도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심점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뭐 일단 7월 달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나 내가. 갑오갑장, 신스텔스 이런 것도 좋았고 참 그때 이제 최근에 빼고 항고라 했었던 마필, 놓고 항고라 했었던 것도 참 많이 나오는데 9번마 에이스 돌풍은 요건 좀 요번에 추천을 드릴게요. 지난번 승급전에서 선행 못 가고 안 가고 외측으로 약간 삐지면서 나왔죠. 기본적으로 2등급도 소화해낼 수 있겠다라는 무난한 합격점을 받은 저는 착순 성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가 사실상 앞에 나갈 애가 3번마 정상 코리아 정도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렇게 빠른 어떤 그 선행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3번 다음에는 그냥 9번마 에이스 돌풍 그리고 이제 작전에 따라서 19점 마방에 또 하나가 럭키 노바가 있으니까 3번, 5번, 9번 정도로 선두권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직전 경주 뛰었던 모습 속에서의 가능성이라면 9번마 에이스 돌풍이 이번에는 이창래 입상까지 좀 다부지게 욕심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한두 마리 얘기하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원정일 위원도 뭐 하고 싶은 얘기 한 2마리 추천해 주셔도 좋고 뭐 불안한 말 아니면 배당 있는 말 여유 있게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이 레이스의 전개 편성은 조금 나와 있죠. 한 5마리 정도 나와 있습니다. 3번, 5번, 9번이 약간 이제 앞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신스텔스 10번과 11번이 막판 추임력으로 레이스를 만들어갈 그런 조판입니다. 뭐 다른 애들 중에 이제 7번 태양의 신화가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출전을 하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고 저는 5번 럭키노바를 일단은 추천을 드릴 겁니다. 럭키노바 같은 경우는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1전을 뛰는 동안에 이제 9번의 우승과 입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누워 있다가 그냥 떡고물 주워 먹듯이 그런 식으로 이런 전적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강한 놈들도 만났었고 2등급까지 오면서의 어떤 기복도 보였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확률은 아닙니다. 11전 뛰는 동안 9번을 이창내에 입상을 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저는 세게 봐야 되는 놈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직전 경주 1800m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깨지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이번 경주 거리를 줄어 내려온 만큼 직전 경주에 코너 4개짜리는 분명히 약이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선입권 충분히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느낌. 3번 정상코리아가 얼마나 빠르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휘둘리지만 않는다라면 저는 3번 럭키노바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중심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직전에 신스텔스의 추임력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안쪽 파고 나오면서 그 올라오는 걸음, 저는 10번 신스텔스까지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나가는 럭키노바, 올라오는 신스텔스 두 마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중에 5분만 럭키노바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시간 나시면 한번 동영상 뛰는 거 보세요. 그 2번 달고 잘 나왔는데 안쪽에 헬로비너스 치고 나가라고 기다려줘요. 붙들고 빨리 가 빨리 가. 기다려주다 그럼 지 와야지. 지는 못 오고 헬로비너스는 대응받아서 꽂히고, 이런 게 이제 이호식이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기수다 보니까 조금 안배를 위주로 타라고 작전 지시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막 보내줘 가면서까지 자꾸 탈 일은 없어요. 그냥 결대로 선두에 나설 수 있으면 또 힘 들쓰고 나가는 것도 좋은데, 어쨌거나 또 한 번 고비가 넘어오면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호식이도 뭐 목숨 걸고 탈 것이고요. 그다음에 10번만 신스텔스 안 끌리고 아주 잘 탔습니다. 지난번 잘 주셨어요. 또 한 번 리플레이 할 수 있는 기수 최시대가 그대로 둔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마지막 경주는 자신만의 어떤 충마를 한번 믿고 과감하게 뭐 한 2방, 1방 이렇게 억지로 좁혀서 막곤 사시기보다는 한 마리 딱 꽂혀버리면 그 마리를 놓고 조금 다양한 배당까지, 배당이 좀 높더라도 다양한 어떤 그 승식으로 한고라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11경주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으로 믿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또 큰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집중을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